안녕하세요. 조직순종 영양강화팀 양준호 코치입니다. 건강보장 FP 과정 질병 컨설팅 교육, 이번 시간에는 주요 특약 해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품 개발 트렌드 중에 하나는 특약의 종류와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플랜 건강보험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140종이 넘는 특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약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요, 고객님의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의 무기가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역으로 특약의 가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어떤 특약을 부과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력 상품인 건강종신보험의 특약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특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실속여성 건강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101종 특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주력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특약을 특약 군별로 나누어서 설계 및 설명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속여성 건강종신보험의 101종 특약을 15세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설계를 하게 되면 최대 95종의 특약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특약을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영업지원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특약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망 관련한 특약이 있고요. 암 진단 관련한 특약, 그리고 암 치료 관련한 특약, 뇌심 진단 관련 특약, 뇌심 치료 관련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진단과 특정 치료 관련한 특약이 있고요. 다음으로 재해, 수술, 입원, 기타 특약으로 101종의 특약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암과 뇌심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병별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런데 특정 진단, 특정 치료, 또 수술과 입원에 가보시게 되면 이때는 질병별 분류가 아니라요, 이렇게 치료 방법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약을 부과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러한 특약들을 특약 군별로 나누어서 쉽게 얘기해서 질병별 분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각 질병별로 어떤 특약이 주요한 특약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요. 또 설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라색 표시로 되어 있는 글씨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글씨가 있을 텐데요. 이 특약은 한 번에 부과할 때 가입 한도 등으로 인해서 동시 부과가 안 되는 특약, 그리고 가입 나이의 제한으로 부과할 수 없는 특약들을 표시해 놓은 특약입니다. 자, 15세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주계약 5천만 원 20년 납, 그리고 94종의 특약을 이렇게 설계를 했더니 총 보험료는 약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품 설명을 위한 예시로 15세 여자라면 보험료 수준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표시해 놨으니까요. 상품을 특히 특약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속여성 건강종신보험에 있는 101종의 특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입면제 관련한 특약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암 관련한 특약군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외감 진단 특약과 관련한 의무부과 특약, 그리고 여성 특화 보장을 담당하는 특약군들도 결국은 암 관련한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종신보험에는 암 관련한 특약이 이렇게 의무부가 여성 특화, 암 보장, 특히 진단 관련한 특약을 포함해 가지고 19종이 있고요. 그리고 암 치료 관련한 특약이 16종이 있습니다. 합하게 되면 35종의 암 관련한 특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왼쪽에 표시해 둔 것은 각 특약별 가입 한도를 표기해 두었으니까요. 이후에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재해 관련한 특약 9종이 있고요. 심장 뇌보장 관련한 특약이 22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종신보험인 만큼 주계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GI 추가 보장 관련한 특약군이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보장, 나이 들어서 필요한 특약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과 입원 보장 관련한 특약들이 23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약을요, 가입하실 때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할 것들이 아니라 큰 질병 분류로 먼저 해보시면은 특약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납입면제 관련한 특약, 암 관련한 특약, 그리고 2대 질병 관련한 특약, 재해 관련 특약,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입원 관련한 특약, 건강종신보험인 만큼 GI를 추가 보장할 수 있는 특약,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필요한 시니어 보장 특약군 정도로 구별을 해서 특약들을 이해하신다면 이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화면에서는요, 이렇게 구분한 특약군별로 주요한 특약들을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이 특약들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요, 1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은 두 번에 걸쳐서 설명드릴 주요 특약 설명 부분을 다 들어보시고 나서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특약 군별로 어떤 특약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이러한 특약들은 보장이 없는 고객님들이라면 꼭 부과를 해야겠구나 라고 정리를 할 때 활용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약 군별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요, 마지막에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약을 예로 들어서 20개, 30개를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FP님들 별로 내가 생각하는 주요한 특약이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주요 특약들은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개인 플랜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고객을 선택하시고 상품의 종형을 선택하신 이후에 특약을 설계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영업지원 시스템에서 개인 플랜 등록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설계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개인 플랜 등록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개인 플랜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고객님들 설계를 하실 때 이렇게 개인 플랜 등록을 불러와서 설계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설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인 플랜 등록이라는 시스템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 주실 것들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약을 군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납입면제 관련한 특약군과 재해보장 특약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입면제 관련한 특약입니다. 건강종신보험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 건강종신보험은 주계약만 가입한다 하더라도요, GI, LTC 진단 시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면제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계약 자체에 GI, LTC 납입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과해 주셔야 될 것은 질병재해장애 납입면제 특약입니다. 자, 이 특약을 부과하시게 되면 이제 주계약의 납입면제 혜택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GI 진단 시, LTC 진단 시, 그리고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50% 이상 장애 상태 진단 시.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생명보험의 강점인 납입면제를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특약으로 재해장애 납입면제 특약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언더라이터 상의 문제로 질병장애를 넣으실 수 없는 고객님에 한해서 부과하는 특약입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질병재해장애 납입면제 특약을 부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강점 중 하나가 납입면제 혜택이고요. 납입면제라는 것은 고객님이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역경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납입면제 특약은 의무부과 특약은 아니지만요, 꼭 의무부과 특약처럼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교보 GI 납입면제 특약인데요,
교보 GI 납입면제 특약은 내가 가입 당시 부과한 특약을 납입면제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특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계약 설계를 하고요. 이 교보 GI 납입면제 특약을 클릭하시게 되면 창이 하나 뜹니다. 그 창에요. 이러한 특약들 중 한 가지 이상을 부과하시고 이 GI 납입면제 특약을 부과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게 바로 특약을 납입면제시키기 위한 특약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GI 납입면제 특약은 점점 특약의 부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특약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GI 납입면제 특약도 꼭 부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입면제 특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보험의 장점을 살리는 보장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FP님들 선배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예전에 우리가 백지 설계를 한창 할 때 백지 한 장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요. 왼쪽에 소납, 유연, 엘서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생명보험, 손해보험이라고 쓰고 나서요. 고객님의 보험을 평가할 때는요. 이 6가지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고객님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적립됩니까? 소멸됩니까? 납입면제 혜택은 있나요? 없나요? 유니버셜 기능은요? 연금 전환은 되나요? LTC 보장은 될까요? 그리고 서비스는 받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와 생명보험의 우위점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러한 백지 설계는 지금도 여전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썼던 좋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백지 설계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납입면제는 생명보험의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면제 특약은 의무부과처럼 부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해 관련 특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관련 특약 중에서요. 재해사망, 재해상해, 재해장해연금 특약이 있는데요. 이 특약들은 세트 설계하는 특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영업 현장에서 손해보험과 많이 경쟁을 하는데요. 손해보험의 주계약은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주계약을 대체할 수 있는 특약이 이 3가지 특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손해보험과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젊은 고객님을 설계를 할 때에는요. 이 3가지를 세트 설계를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예로 들어서 제가 재해사망 5천만 원, 그리고 재해상해 2천만 원, 재해장해연금 3천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해사망에서는 재해사망 시 5천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재해상해는 2구자를 가입했는데 만약 50% 장애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 곱하기 50%에서 1천만 원이 나올 겁니다. 재해장해연금은 3구자를 가입했는데요. 80% 이상 장애 상태 시에서는 3구자니까 900만 원 곱하기 10회 9천만 원. 50% 이상 장애 상태 시에는 450만 원 곱하기 10회에서 4,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해 관련한 보장이 최대 약 1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주계약을 능가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재해 사망의 경우에는요. 65세 이전에 그 사망률이 높고 그 이후에는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보험 기간을 65세 또는 60세, 70세 정도로 제한을 한다면 아주 낮은 보험료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과 경쟁을 할 때에는요.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를 구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을 보시면 재해를 외래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를 정의 내릴 때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건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급격성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급격성은 다른 말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 이 문제 때문에요. 상해보험은 사실 빈번한 민사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먼저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각서를 쓰고 수술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해 처리가 되는 반면에요. 손해보험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각서를 썼다라는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측되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해가 아닙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보험의 상해보다는 생명보험의 재해가 그 보장 범위가 더 넓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혹시 손해보험 설계를 하는 것과 경쟁을 할 때는 꼭 안내 드려야 될 내용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재해 관련한 특약으로는요, 대표적으로 재해골절과 재해수술 특약이 있는데요. 건강종신보험에는 재해골절과 재해수술이 모두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비갱신형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재해골절과 재해수술의 보험금은 20세 미만 또는 아주 나이 들어서 많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 그러니까 15세 이상 자녀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필요한 특약이 될 거고요. 그리고 30대, 40대에 가입한다면 사실 이 특약은 나이 들어서 필요한 특약이 될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비갱신형으로 미리 가입을 해놓는다면 나이 들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특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교보 깁스 치료 특약이 있는데요. 15세 여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구자에 약 290원 정도 됩니다. 290원 정도 되는 보험료라면 사실 전체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특약입니다. 감염병 보장 특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우리는 아무래도 생명보험, 특히 주계약, 큰 병 보장, 가족생활 보장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특약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자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관심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낮은 특약들은 되도록이면 부과를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 보장 특약에서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거는요. 보장 내용을 보게 되면 주요 법정 감염병 진단 시 보장과 특정 감염병 입원 시 보장이 있는데요. 이 상품이 판매 개시가 되었을 때는 법정 감염병과 특정 감염병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법정 감염병은 이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법정 감염병은 현재 약관에 있는 법정 감염병 기준으로 보험금을 드리겠다라는 뜻이고요. 특정 감염병은 이후에 법정 감염병이 바뀌면 그 바뀌는 기준을 따라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재해 관련한 특약들도요. 9종이 있는데 사실 6, 7종 정도는 부과를 해야 되는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위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그리고 하단에는 특약의 보장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자주 특약명과 보장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특약을 눈에 익히시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고객님께 이러한 특약들이 적정한가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암 관련 특약 35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암보장의 특징은 치료 여정별 보장을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치료 여정이라는 것은 암에 걸리기 전에요. 전조질환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검사 관련한 특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은 진단자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단자금 관련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는 3대 치료법이 있는데요. 수술적인 요법, 항암약물요법, 방사선요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통원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암은 치료 이후에도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 보장까지 이렇게 암의 전조질환부터 합병증까지 치료 여정별 보장을 해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속여성건강종신보험은 여성 전용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특약 중에서도 여성 특화 보장 특약군은 강조를 해 주셔야 될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특화 진단과 여성 특화 수술 이 두 가지 특약을 고객님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주안점으로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 관련한 특약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현재 우리 회사 교보 암보험에는요, 암 관련한 특약이 총 61종이 있는데요. 이 61종의 특약 중에서 현재 건강종신보험에는 35종의 특약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특약을 학습해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암보험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치료 여정별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암 관련한 특약이 나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종신보험에 있는 암 관련한 특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조질환 관련 특약은 식도 관련 특약,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관련한 특약이 있는데요. 사실 식도암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전부 다 10대암 바깥으로 나가 있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가 그렇게 많은 암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고객인 만큼 추천드리는 거는요, 여성암 발병률 2위인 갑상선암의 전조질환인 기능저하증과 항진증 관련한 전조질환 특약을 넣어주시는 것은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능저하증과 항진증은 무엇인지 밑에 하단에 대화법에 넣어놨으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방 및 검사 관련한 특약입니다. 암보험에는 초음파 CT, MRI 등의 검사 관련한 특약들에 대한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건강종신보험에서는 MRI 관련한 검사 특약만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 특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속건강종신보험에서는 여성 건강이 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속건강종신보험에는 전립선 바늘생검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종신보험은 아무래도 큰 병에 대한 보장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조질환과 검사 관련한 특약은 많이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약을 부과하신다면 암 진단과 치료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먼저 암 진단 특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갱신형과 갱신형 특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속 여성 건강종신보험을 설계하신다면 저는 갱신형 특약을 활용해서라도요, 충분한 진단 자금을 설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요, 여성들의 암 발병률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기대 수명까지 살아가신다면 현재 여성분들의 기대 수명은 86.6세입니다. 이때까지 살아가신다면 여성분들 중에서 암에 걸릴 확률은 이제 3명 중 1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 여성분들 중에서 암에 걸리신 분들의 5년 상대 생존율을 살펴보게 되면 여성은 무려 78.2%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암 환자 10명 중 8명은 암에 걸리고 5년 뒤에 치료가 되었거나 생존해 계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여성 암의 연령대별 발생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암종들은요, 50세 이후에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여성암은 40세, 45세가 발병 피크인 암이 있습니다. 40세가 갑상선암, 45세가 유방암입니다.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여성암 발병률 1위와 2위인 암입니다. 자, 이러한 암들이 40대부터 굉장히 빠르게 발병 피크를 찍고 있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은 40세 이전에 암 보장을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40대를 충분한 진단 자금을 가지고 건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형으로 주계약 5천을 설계했으니까 이런 암진단 특약도 5천을 설계를 했다가
50세가 넘어서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우면 그때 가서 줄이더라도 갱신형 특약을 활용해서 충분한 보험금을 가지고 건너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감 진단 특약인데요. 소외감 진단 특약도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요. 소외감 진단 특약의 핵심은 소외감 진단 특약은 다구자 설계하는 특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외감 진단 특약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경제양 5가지와 특정 값상선암은 한 구자당 200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초기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한 구자당 4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암은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암과 초기 유방암입니다. 남성이라면 당연히 전립선암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3가지 암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발병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이 3가지 암의 발병 증가율이 모든 암종 중에서 가장 발병 증가율이 높은 암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지난 20년간의 암종별 발병률 그래프인데요. 대부분의 주요 암종들이 20년 동안 발병률이 비슷하거나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3가지 암만큼은 발병 증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갑상선암, 2번째가 유방암, 3번째가 전립선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암들은 인위적으로 주기약에서 빼서 소외감 암화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암의 또 다른 공통점은 로봇 수술이 가장 많은 암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에서는 갑상선암의 로봇 수술이 가장 많았는데요. 최근 유방암의 로봇 수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전립선암의 로봇 수술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 수술은 아무래도 일반 수술에 비해서 치료비가 5배 정도 높습니다. 갑상선암 일반 수술이 약 200만 원 정도라면은요, 로봇 수술을 하시게 되면 10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 진단 특약 다구자 설계를 통해서 적어도 이 암종들의 로봇 수술비를 충당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한 구자를 넣으시게 되면 500만 원의 수술비를 확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외감 진단 특약을 3구자를 넣었다 한다면 갑상선암은 600만 원이 추가가 될 것이고 초기 유방암은 12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로봇 수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구자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갱신형 설계를 하시게 된다면 15세 여자는 보험료가 굉장히 낮지만은요, 50세가 되면은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외감 진단 특약은요, 50세가 넘어서게 되면 보험료가 갱신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의 발병 피크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50세가 되면 소외감 진단 특약,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낮아지기 때문에 갱신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형을 활용해서라도 다구자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진단자금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재진단 암 특약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발병과 동시에 재발과 전이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암에서는 재진단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기존의 생활보장형 재진단 암특약 보험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1년 주기 5회 한도의 재진단 암특약이 나왔습니다. 이 특약은 기존의 재진단 암특약에 비해서 보험료가 5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진단 암보장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소관을 한번 뒤져보시면서요, 암보장은 되어 있지만 재진단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고객님들이라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재진단 암특약을 가지고요, 추가 가입을 한번 설명해 보시는 것도 좋은 영업적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진단 암특약은 암보장에서 필수 특약입니다. 그 내용은 하단의 대화법에서 넣어놨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진단 암특약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재진단이란 기본적으로
잔여암, 그러니까 암이 치료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암, 그리고 다시 치료가 된 이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 아니면 원발이 아니는 다른 곳에서 새롭게 암이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원발암에서 전이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재진단 암 환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암 진단을 받는 동안에 치료 나이도 굉장히 상승을 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보장을 했다 하더라도 1차 치료에서 치료 자금이 많이 고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진단 암까지 발생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환자의 컨디션은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진단 암의 완치율은 1차 암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진단 암 보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재진단 보장이 없는 고객님들을 설득하는 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속여성 건강종신보험은 결국 여성 특화 보장에 대해서 안내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특화 진단 특약과 여성 특화 수술 특약은 실속여성 건강종신보험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특약이 될 것입니다. 여성 특화 진단 특약은 두 구자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여성 특화 보장 특약이라고 있었습니다. 한 특약 내에 진단과 수술이 함께 들어가 있는 특약이 있었죠. 이 특약 한 구자를 가입했다 하더라도요, 가입 한도는 각 항목별 진단 항목을 높여놨기 때문에요, 두 구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 특화 진단은 무조건 두 구자를 가입하는 특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유방암에 대해서 2천만 원, 그리고 여성 생식기암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외감 진단 특약을 5구자를 가입했다 한다면 소외감 진단 특약에서 5구자 곱하기 400만 원에서 초기 유방암 2천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하게 되면 초기 유방암에 대한 진단자금 보장이 무려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속여성 건강종신보험 주계약 5천을 설계했으니까요, 이 초기 유방암이 2cm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라면 이번에는 주계약에서 진단자금을 받게 되는데요, 5천 설계했으니까 7천의 진단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암 진단 특약을 넣었다 한다면 진단 특약에서 또 추가로 진단 자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여성 보장에서 또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유방암 진단 자금을 충분히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특화 진단은 꼭 두 구자 설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성 특화 수술인데요. 여성 특화 수술은 여성 생식기암과 여성 생식기 제자리암에 대해서 각 1,000만 원, 그리고 유방암 진단 후 절제 보존 수술비, 그리고 제자리암 진단 후 유방 절제 보존 수술비도 각 1,0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리암을 먼저 진단받으면 1,000만 원 수술비 보장이 나가고요, 이후에 여성 생식기암 진단 시에 추가 1,000만 원이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동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1,000만 원 이래만 나가게 되지만요, 순차적으로 받으시게 된다면 수술비로 각 최고 2천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여성암에 대해서 별도 보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생식기암과 유방절제 보존 수술비는 업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 특화 수술도 반드시 부과하는 특약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임산부 분들이라면 임산부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임산부 보장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실속여성 건강종신보험을 고객님께 설계하고 설명을 한다면 결국 고객님과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여성 특화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 특화 진단 특약, 여성 특화 수술 특약을 설명할 때는 좀 더 여성암에 대한 보장들, 여성 보장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구력 높은 여성보장 대화법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건 반드시 좀 익히시고요, 고객님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활용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유방암의 발병 피크는 4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의 발병 피크는 40세입니다. 이렇게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합하게 되면 발병률이 40%인데요. 이 얘기는 여성 암 환자 5명 중 2명은 유방암 아니면 갑상선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병 피크가 40대고요. 또 여성분들이 두려워하는 자궁경부암도요 20대 초반에 발병 피크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암과 가장 주요한 유방갑상선암의 발병 피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성암은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강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방암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유방암 분류가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요. 유방암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우선 유방암 중에서는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있는데요. 유방암 환자 10명 중 6명입니다. 자, 그리고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15% 정도 차지하는 아주 나쁜 유방암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유방암 환자 4명 중 1명인 허투 양성 유방암이 있는데요. 예로 들어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느리남 착한 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기가 발전하는 정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유방암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착한 암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허투 양성 유방암입니다. 허투 양성 유방암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암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 양성 유방암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방암 보장에서는 표적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장에 있어서도 진단자금과 더불어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보장을 추가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질환의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유방암의 예방은 초음파 검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건강검진 때는요,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유방암 검사는 초음파 검사가 가장 정확하겠지만 여성분들 중에서 유방석회화 기미가 있는 분들은 엑스레이 검사를 병행할 것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석회화는 엑스레이가 보다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고객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방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재발과 전이, 그래서 재진단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유방암이 초기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요,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는데요. 유방암이 4기에 이르게 되면 완치율이 40%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암에서 TNM 병기에서 4기란 전이가 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유방암은 위치상 전이가 어디로 많이 되면은요, 뼈, 폐, 간, 뇌, 림프절로 전이가 많이 됩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암의 완치율을 이야기할 때는 5년 상대 생존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방암은 옛날부터 10년 상대 생존율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10년이 지나도 재발 위험이 높은 암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방암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재진단 암특약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확실한 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는 제자리암, 다른 말로 상피내암이라고 하죠. 제자리암 중에서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자궁경부암입니다. 이렇게 여성 생식기암은 조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생식기암의 수술비가 제자리암 때 1,000만 원, 그리고 또 암으로 발전했을 때 추가 1,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수술 특약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 자궁경부암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 특약군에 있는 나머지 치료자금과 합병증 등을 알아보고요. 나머지 특약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